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들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문제 파일은요, 9, 10, 11 변시 기출문제를 드린 거고요. 문제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전 답안이 있습니다. 실전 답안도 9, 10, 11의 변시 기출문제에 대한 실전 답안이 있고요. 그리고 조문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보시기 편하게 제가 편집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문이 있고요. 근데 이 조문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변시에서 이 조문을 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되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고 조문만 봐도 공부를 좀 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눈에 딱 보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냥 조문집을 법전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우선 이걸 통해서 조문의 구조나 아니면 제가 포맷해냈던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거고, 결국에는 근데 우리 법전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거를 보셔도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이. 네. 그리고요. 필살기 자료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만든 것 중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일부는 아니고요. 일부분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요. 이거는 기본 강의 전에 다 만들어가지고 학원 그 1층에, 본관 1층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 출판사 통하지 않고 그냥 제본해서 가장 저렴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때는 좀 더 완성된 버전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우선은 참고만 하시라 하고 이따 같이 볼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한 거고요. 먼저 실전 답안부터 볼게요. 실전 답안. 이따가 3, 4교시 때 변시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 드릴 건데요. 왜 실전 답안부터 보시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쟁점이 항상 겹치거든요. 이 실전 답안을 3개년치를 보시면 이 정도로 쟁점이 겹치나? 내가 이거를 안 외워서 이거를 안 외웠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뒤쪽에 국제사법이 4번째 장이거든요. 국제사법 먼저 볼게요. 저희 1문이죠. 1문에 국제사법 먼저 볼게요. 지금 1, 2, 3장에는 유인협약이 있고요. 4, 5, 6장이 국제사법인데요. 국제사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제거래법은 우리가 로스쿨 다닐 때 이렇게 자세히 배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국제거래법은 또 조문만 알면은 조문 몇 개 되지도 않고 실제 변시에서 조문만 찾아서 옮겨 적으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시간 투자도 많이 안 하시는데 실제로 실전 답안을 보시면 정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기본 80점 이상은 나오시고요. 95점, 105점 이상의 고득점 진짜 가능합니다. 일단 볼게요. 쟁점 정리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쟁점 정리 무조건 점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쓰세요. 그냥 동그라미 1, 2, 3, 4 정도. 조사 빼셔도 돼요. 조사 쓰실 시간 없으세요. 동그라미 1번은 국제사법 적용 여부예요. 꼭 쓰셔야 돼요. 꼭. 무조건 R점수 2점 있습니다. 이거 안 쓰시면은 각 문항마다 국제사법 적용 여부가 들어가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보통 국제사법 적용 여부는 우리가 국제재판 관할이나 중거법에서 왜 우리가 국제사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2점이에요. 근데 이게 한 3문제 정도가 겹치면 6점이잖아요. 그냥 6점 버리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국제사법 적용 여부 한번 볼게요. 조문 1조에 있죠. 1조를 다 옮겨 적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조문 점수는 조문만 맞추면 크지 않아요. 이거를 똑같이 베껴 쓰든 아니면 요약해서 간단히 쓰던 크지 않아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의의로 외국적 요소 있는 법률 관계, 국제재판 관할과 중거법 결정 목적 시간 있으시면 이다까지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치고 조문 적시해 주시고요. 요 정도로 한 줄로 끝내세요. 한 줄로. 왜냐하면 국제사법 적용 여부는 계속 나와요. 계속. 한 시험에서도 몇 번 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R점수 2점, 3점이기 때문에 얘는 짧게 치셔야 돼요. 짧게. 그리고 판례는 꼭 한자로.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채점하실 때 판례를 찾으세요. 글씨가 우리가 시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글씨를 생각보다 잘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판례로 명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판례 점수가 있고 판례 내용이 조금 부실해도 얘는 판례를 썼구나.
판례란 표시를 안 하면 그게 법리를 쓴 건지 의의를 쓴 건지 조문을 쓴 건지 판례를 쓴 건지 교수님들이 헷갈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판례라고 꼭 써주세요. 판례가 있죠.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외국적 요소, 더 합리적인 경우 국제사법 적용한다. 사안, 갑은 부산에 사무소 두었고 병은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었으므로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똑같습니다. 매번.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그죠? 같은 시험 문제인데도 문제 2번 볼까요? 여기 또 나오죠? 문제 2번이요. 바로 옆에 페이지, 옆에. 국제사법 적용 여부, 의 쓰셔야 돼요. 문제마다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짧게 쓰는 거예요. 외국적 요소 있는 법률 관계, 국제재판 관할 준거법 결정 목적이다. 제일 쪽, 판례.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외국적 요소, 더 합리적인 경우 국제사법 적용된다. 사안, 갑은 부산에 주된 사무소 두었고 병은 부산과 중국 사무소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 그죠? 두 번째도 쓰셔야 돼요. 2점이에요, 2점. 뒤에도 3문 볼까요? 문제 3번. 또 나오죠. 문제 4번 되면 안 쓰면 안 되냐 하시면 안 돼요. 쓰셔야 돼요. 2점이요. 의, 똑같이 쓰시고요. 판례, 똑같이 쓰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자주 쓸 거고 쓰기만 하면 점수를 주기 때문이에요. 사안, 원고, 기는 말레이시아 법인이고 갑은 대한민국 법인이면 국적이 나왔네요. 피고의 국적은 네덜란드이므로 역시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요.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게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내국인들끼리 문제는 당연히 우리 민법이나 상법이나 뭐 이런 게 적용될 거잖아요. 국제사법이 왜 적용되겠어요? 당연히 외국에 영업소가 있든지 아니면 국적이 외국인이라든지. 그래서 똑같습니다.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10회 변시도 볼까요? 넘기시면은 국제사법 적용 여부 3말 읽을게요. 원고, 정각, 기는 각각 대한민국과 A국에 영업소를 두었으므로, 그리고 채권 양도인 갑은 대한민국 국적이므로, 그죠? 영업소 국적,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무조건 2점입니다. 같은 변시에서도 또 뒤에 나오죠. 뒤에 문제 2번. 문제 2번. 보시면요. 의, 판례 쓰시고요. 사안, 원고 병은 A국에 영업소를 두었고 피고 갑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므로 영업소 갑의 국적,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에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매번 바꾸면 돼요. 매번 빼셔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2점, 4점, 크게 6점은 적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쓰셔도 평균에 근접하게 갈 수 있습니다. 보는 김에 11회도 볼까요? 나왔나요? 나왔죠. 국제사법 적용 여부, 의, 판례, 사안, 원고, 의가 피고, 정은 각각 베트남 호찌민과 일본 도쿄에 주된 사무소를 두었으므로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 그죠? 그 바로 옆에도 있죠. 의, 판례, 사안, 원고 각각 피고 정은 각각 대한민국 수원과 중국 상하이에 주된 사무소를 두었으므로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 국제사법 적용된다. 변시 하나당 국제사법 적용 여부 자체가 2개 아니면 3개 나와요. 안 쓰시면 4점, 안 쓰시면 6점이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쓰셔도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9회 변시 다시 와볼게요. 국제사법. 이번엔 국제재판 관할권이 나왔죠. 국제사법 자체가 국제재판 관할과 준거법 두 가지에 적용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요. 국제사법 자체가 국제재판 관할과 준거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재판 관할권은 매번 시험에서 쓰세요. 그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의, 제2조죠. 2조를 다 그대로 베껴 쓰시면 안 돼요. 그대로 베껴 쓰실 것 같으면 누가 빨리 옮겨 적나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의는 최대한 짧게 치시고 여기는 학설이 있죠. 학설이 있으면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학설이 있으면 검토가 들어가야지 점수가 됩니다. 의,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공평, 적정, 신속, 경제 등 합리적인 경우 국제재판 관할권 갖는다. 제2조고요. 조문 적시해 주시고요. 학설, 결정 기준에 대해서 역추지설, 조리설, 수정 역추시설 견해가 있다.
자세히 쓰실 필요 없어요. 학설은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고 학설은 3개만 쓰시면 만점입니다. 판례는 수전 역추시설의 입장으로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죠? 판례 쓰시고요. 학설과 판례 썼으면 검토 쓰셔야죠. 검토는 이대로 쓰세요. 그냥 당사자의 권익보호와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위해 판례의 태도가 적당하다.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검토는 모든 검토는 그냥 똑같이 외우셔서 최대한 빨리 쓰실 수 있는 거 본인만의 검토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그냥 점수예요. 3. 갑과 병은 계약과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영국 법원에만 제기한다는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나와야 되겠죠. 다른 것도 볼까요? 10회 국제사법 10회 별시 볼까요? 똑같죠? 국제재판 관할권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설, 판례, 검토까지는 외우셔서 빨리 써주셔야 돼요. 의학설, 판례, 검토까지는 외우셔서 최대한 빨리 쳐주시고 앞쪽에서 빨리 치셔야지 뒤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고 뒤쪽까지 끝까지 가득 쓰셔야지 고득점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최대한 빨리 치셔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 매일 알려주잖아요.